우리 호남에서는 오랫동안 일당 독점 체제가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세워놔도 당선되는 그런 역사가 오래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치도 발전할 수 없고 또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남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 체제가 돼야 된다. 적어도 유권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이나 후보들이 제대로 나와서 경쟁을 하고 그것을 보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수 정당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평화당은 우선 다른 정당과 경쟁 체제를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호남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정당입니다. 앞으로 호남 정치의 복원은 저희 민주평화당이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데 어떤 세력보다도 앞장서고 또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호남의 정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어떤 정당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개혁적이고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호남 정치를 그야말로 복원하고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구 구국입니다. 나 자신을 구하자, 자국. 그 다음에 나라도 구하자. 이게 구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 호남 입장에서 그동안에는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와 개혁에는 호남이 늘 앞장섰는데 희생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 문제에 관한 호남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하고 아주 희망을 잃은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은 변함없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데도 노력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사자성어로 자구구국, 나 자신을 구하고 나라도 구하자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호남 분들이 민주평화당을 좀 성원해 주시고 키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호남 정치의 복원의 길이고 호남 발전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호남의 정치가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거의 희망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작년만 해도 호남 출신 정치인은 전혀 대통령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출마한 분들도 있긴 있었지만 1%의 지지를 갖는 사람도 없었죠. 또 그 전만도 전전 대통령 선거 때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이 다 대통령에 접근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특정 지역 분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서는 우리 호남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호남이 반드시 언젠가는 대통령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과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민주평화당과 또 저천정배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 아니고 앞으로 좋은 인물들도 키우고 얼마든지 호남 인물을 키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회가 되면 우선 저도 사실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늘 집권을 꿈꾸면서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 풍암호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민들은 다 잘 아십니다만은 풍암호수는 정말로 아름답고 우리 서구민들이 그 주변을 산책하고 하면서 그 감상도 하고 또 건강도 유지하는 서구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풍암호수가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사급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게 원래 저수지로 되다 보니까 이게 물이 유통이 안 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결국은 이제 수질이 악화되고 썩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우리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부터 이 풍암호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영산강물을 풍암호수까지 끌어와서 그걸 유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드려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산강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산구와 서구 사이에 그 영산강물이 사실은 서창천이라는 개천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서구의 마륵동 정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서창천 정비 사업은 기왕에 하고 있던 것인데, 이 사업을 풍암호수까지 아예 확장을 해서 결국은 영산강물이 서창천을 통해서 풍암호수에 도달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이제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확정되고 또 예산도 지금 한 3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국비를 20억으로 절반이 넘는 부분을 국비로 충당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아마 내후년 이맘때쯤이면은 드디어 풍암호와 영산강물을 잇는 우리 서구민들의 수건 사업이 이제 완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사실은 서구에 우리 어르신들, 노인 복지관 같은 그런 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노인복지관을 짓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서구민들의 열망이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풍암동 쪽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지으면서 그거를 이제 노인복지관을 주로 해서 짓기로 하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에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15억 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서구가, 특히 이제 제 지역구인 서구 지역은 대표적인 주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쾌적하게 살 수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에 엄청난 우리 국민들의 촛불 국민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 낡고 썩은 그런 관행과 체제를 좀 이번에는 좀 근본적으로 뭐 청소한달까요? 청소를 하고 이제 새롭고 정의롭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열망들을 표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촛불 열망을 실현하려면은 헌법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이 반드시 돼야죠. 그런데 그러면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헌법이라는 것이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권리, 기본권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권력 구조라고 주로 말합니다만은 정부가 정부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행사되는가 하는 부분을 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고쳐져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국회에서도 그 헌법 개정 논의가 쭉 이어져 왔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께서도 개헌안을 발의했지요. 거기에 기본권에 관한 부분은 큰 이견들이 없습니다. 저도 뭐 생각이 같습니다. 현 헌법보다도 더 기본권이 강화된 헌법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뭐 안전권, 이제 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민 권리로
인정을 하자라든가, 또는 그동안에는 모든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헌법이 됐는데, 국민 아니고 그러면 외국인이면은 동일한 인간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이 무시돼서 줄 수 있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란 말 대신에 이제는 인간이라든가 사람이란 말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헌법의 핵심적인 어떤 쟁점이랄까요? 서로 여야 간에 많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은 바로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의 길을 잘 잇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그럼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의민주주의죠. 많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대표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이렇게 뽑아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또 국민 소환제 같은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대통령 개헌안과 제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 나머지는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대표자들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치가 정당 정치입니다. 국민들의 어떤 A라는 정당, 어떤 정당에 국민들이 표를 준 만큼 그 표가 정당하게 의석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2년 전에 국회의원 총선 때,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국민의당은 전국적으로 26%가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국민들의 26%가 국민의당을 표로 지지해 줬거든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가서 투표로 지지해 줬는데, 국회의석은 300석 아닙니까? 전체가. 그러면은 그 300명 중에서 26%에 해당하는 의석을 국민의당이 차지해야 국민의 민의에 맞는 거죠. 예. 그런데 26%를 얻으려면 한 80석 얻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8석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선거제도가 그런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1등짜리 하나만 지역구에서 뽑는 식의 선거는 결국은 큰 정당 한두 개, 기득권 정당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제가 그것을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제도를 꼭 이번 기회에 도입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그 선거법만 고쳐도 될 일이긴 한데 또 헌법에 규정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꼭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지금 권력 구조는 대통령제죠, 대통령 중심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모든 행정 권한이 주어져 가지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하에 행정부를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제인데요. 근데 그동안 대통령제의 폐단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이 제왕, 왕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패하고 여러 가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받들기는커녕 그걸 억누르고 이런 짓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는 좀 견제를 해서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요. 또 대통령 제도는요, 사실은 승자독식의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통령 자신이나 그 세력이나 정당이나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나 여기는 모든 권력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떨어진, 말하자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51대 49로 예, 됐다고 49% 얻은 쪽은 아무 권한을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정당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권력을 못 갖고 있고 승자, 독식, 패자,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승자, 독식이 문제 아닙니까? 그 승리한 소수의 사람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절망적인 그 민생의 그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가장 근저에는 그런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나 붙인다면 대통령제는 대통령 무책임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을 끌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나 물론 탄핵을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내각제는 유럽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각 책임제 또는 의원 내각제라고 부릅니다. 이 내각제는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면은 금방 그 정부가 그 총리가 그 내각제에는 총리가 대통령격이니까요. 총리가 그만두고 선거를 새로 해서 총리를 새로 뽑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제는 사실은 책임 정치가 아니라 아주 무책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분권형 권력 구조죠. 그래서 분권형 권력 구조로는 여러 가지 내각제도 있고 이원 집정부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실망스럽게도 지금의 대통령제를 그저 임기 5년짜리를 4년 연임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거친 것을 빼놓고는 대통령 권한, 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좀 분산시키는 일을 있는 그런 요소는 전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서 매우 실망스럽죠. 그리고 또 야당, 특히 개헌을 하려면은 개헌을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개헌 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국회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그 자유한국당까지도 현실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개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놨는지 몰라도 홍준표 대표가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지고서는 이게 개헌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민주평화당의 헌정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헌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인데요. 그동안 우리도 고심을 해서 며칠 전에 우리의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설명드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저는 개인 생각은 내각제가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제를 원하시고, 또 이번에 정부나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그 현실을 고려해서 최소한도의 현실적인 타협안이랄까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해서 국회에 보내면은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 순서를 조금 바꿔서 국회가 먼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물론 그게 마음에 들면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임명 안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꼭 그 강제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고 항상 거부할 수는 없을 테니까 결국은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국무총리가 임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국무총리의 위상을 이제는 조금 실질화해보자. 실질적으로 그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 보자. 그럼으로써 조금 대통령의 아까 권한을 뭐 최소한이라도 국무총리와 또 그걸 추천하는 국회 쪽에 좀 분산시켜 보자.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내려본다면 민심 그대로 선거제와 그다음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두 축으로 하는 개헌안을 저희가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은 대통령의 입장도 고려했고 또 홍준표 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개헌의 중요한 목표인 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 정치적으로 무책임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저는 어느 안보다도 좋은 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평화당이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분열이 돼버렸잖아요. 네. 분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 선거가 시간도 지금 별로 없는데 우리로서는 매우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민주평화당에 오늘 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국가 비전과 또 특히 우리 호남의 위상과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비전과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우리 국민들과 특히 우리 호남 주민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지금 저희가 지금 한참 구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 정신, 호남 정신의 투철한 믿을 수 있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참신함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또 우리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 영입도 해서라도 좋은 인재들을 우리 유권자들께 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나 전남에서 호남 정치 위상을 세울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계획을 위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민주평화당의 특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이라기보다도 우리 아무래도 광주 전남의 시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개혁에 앞장선 자랑스러운 고장이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비호남의 많은 국민들은 호남만 가지고는 안 된다. 호남 좀 시쳇말로 말하면 호남 너희들끼리 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호남 사람들을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깔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 우리 스스로도 우리 호남 사람들 스스로도 그동안 워낙 서러운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 호남만 가지고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립되거나 무슨 왕따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 호남 안에 있는 인물이나 세력을 제대로 키워주지 않고 늘 밖의 사람들한테 또는 밖의 세력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우리 호남 세력이 밖의 세력에게 늘 예속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 호남 사람들이 스스로 뭉쳐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저도 또 민주평화당도 모든 힘,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호남의 위상을 되찾고 호남을 발전시킬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키워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